신드롬과 콤플렉스, 영화 단골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사연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다.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증후군. 영화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행동의 생성 단계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알아본다. 1. 페드라와 페드라 콤플렉스. 남자아이가 모친에 대해 품고 있는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딸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성적 사모감을 지칭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와 함께 서구 대중예술계의 주요 소재로 즐겨 인용되고 있다. 계모가 의부사들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가 파국을 맞는다는 페드라 콤플렉스도 비극적 신화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문학, 희극, 영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페드라 전설을 살펴보자. 고대 아테네를 통치하고 있었던 테세우스. 용맹성으로 주변 국가의 영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장본인이다. 외부 평가와는 달리 왕비가 일찍 죽는 바람에 늘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테세우스는 이웃 국가인 크레타 왕의 딸인 페드라를 새로운 왕비로 삼아 모처럼 만의 행복을 느낀다. 페드라는 결혼을 했지만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테세우스 아들 히폴리투스를 보고 그만 단번에 영혼을 뺏길 만큼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계모와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짓임을 알고 있는 히폴리투스는 페드라의 유혹의 몸짓을 단번에 거절한다. 요겸에 사로잡혀 있는 페드라는 히폴리투스에게 저주를 퍼부어 그는 불의의 마차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 페드라 신화는 세네카의 파에드라, 라신의 페드르 등으로 발표돼 호평을 얻는다.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던 것은 줄스 다생 감독의 페드라 1962다. 그리스 최대 선박회사 운영주 딸 페드라 멜리나 메르쿠니. 부친의 정략적인 결혼 의도에 따라 선박업계 청년 실력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혼남 타노스라프 발로너와 결혼한다. 페드라는 애당초 마음에 없는 결혼 생활에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열정을 느끼게 한 것은 타노스 전처에서 태어난 장성한 아들 알렉시스 안소니 퍼킨스. 페드라는 알렉시스를 본 순간부터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 불륜을 저지른다. 두 사람의 행동은 타노스에게 발각된다. 알렉시스는 혹독한 체벌을 당하고 쫓겨난다. 약혼자를 두고 있었던 알렉시스도 의붓 엄마와의 관계가 성취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자동차를 몰고 자살을 선택한다. 페드라 라스트 장면. 전속력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며 페드라를 외치는 장면에서 계모와 의부사들의 사련을 강렬하게 떠올려준 것이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오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1960년대 처음 공개된 뒤 페드라는 정상보다는 비이성적이고 자극을 원하는 일반 대중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주면서 금단 영화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2. 크라잉 게임과 스톡홀름 신드롬. 인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돼 자신들을 볼모로 잡은 범인들에게 오히려 호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심리 현상을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지칭하고 있다. 용어의 기원은 197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 당시 은행 강도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인질들이 범인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해서 범인들의 행동에 은연중 지지를 보냈던 사건. 이후 심리학계에서 파악된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이념 전쟁의 허망함을 꼬집은 작품. 라스트 크레디트에서 울려 퍼지던 보이. 조지의 크라잉 게임이 깊은 여운을 남겨준 작품이 릴 조단 감독의 크라잉 게임 1992다. 아카데미 어워드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특이한 정치극의 진수를 전달해 주었다는 호평을 얻었다. 영국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북아일랜드 혁명군. IRA 혁명 대원 포거스 스테판 리. 고위층 혁명대원의 석방을 위해 영국군으로 차출 온 미국 출신 흑인 병사 조디 포레스트 휘테커를 납치한다. 혁명군의 인질 정책에 대해 영국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혁명군은 오히려 초조해진다. 이러는 사이 조디는 포거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런던에 있는 애인 딜제이 데이비슨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한다. 혁명군의 인질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포거스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조디를 살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조디. 일말의 동정심을 느낀 포거스는 조디가 도망을 치도록 내버려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조디는 자신을 구출하러 온 영국군 탱크에 치여 그만 목숨을 잃는다. 타이틀처럼 눈물을 자아내는 이념의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처지를 담아준 크라잉 게임. 등장인물들의 처지를 심리학적으로 판단하면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약자나 포로의 운명에 처해진 사람이 생사여 탈권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심적 의지를 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도모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 말. 크라잉 게임에서 억울하게 포로로 잡힌 조디가 처음에는 분노감을 느끼다가 점차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포거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여자친구 문제까지 꺼내놓는 것은 바로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포거스는 조디의 처지에 동정을 느끼면서 자신이 속한 혁명군 내부 사정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조의 푸념을 늘어놓는다. 강자가 약자에게 보내는 동정 심리는 리마 신드롬으로 정의해주고 있다. 리셀 웨폰 1987, 다이 하드 1988, 더티 해리 1971, 프렌치 코넥션 1971 등 일련의 경찰 영화. 흉악한 범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시민들이 범죄자들을 진압하려는 공권력에 대해 오히려 반기를 들면서 신중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는 행동도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의 증상을 엿볼 수 있는 본보기다. 한국 영화 중 박중훈, 천정명 주연의 강적은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다루고 있다. 형사 하성 우박중훈은 자신을 인질로 잡은 수연 천정명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으로 동화돼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된다는 설정을 보여주었다. 3. 피터팬과 피터팬 신드롬. 영원히 성장하지 않고 아동으로 있는 한 소년이 펼쳐주는 모험극.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 제임스 매튜 바로넷 베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동화이다. 희극, 뮤지컬,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각색되고 있다. 피터팬은 애초 1902년 리틀 화이트 버드라는 단편 소설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게 되자 소재를 넓혀 시리즈물로 발표하게 된다. 피터팬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독창적인 캐릭터로 전해내려 오는 계기는 1904년 희극 피터팬 혹은 성장하지 않는 소년이 대중적인 성원을 받으면서부터 1906년 피터팬 원작인 리틀 화이트 버드가 피터팬인 캐싱톤 가든즈라는 제목으로 발표되면서 이후 시리즈물이 연속 공개되는 계기를 주게 된다. 1911년 원작자 베리는 피터팬에서 연인으로 등장하는 웬디의 존재를 부각시킨 피터와 웬디를 발표하면서 연극계에 피터팬이 단골 공연되는 소재를 제공한다. 희극 피터팬은 연극 배우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실비아와 아더 르웰린 데이비스 자녀들이 배역을 맡아 무대에 올려 아동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어낸다. 용기를 얻은 작가 베리는 이번에는 데이비스의 자녀들을 다시 기용해 이번에는 판토마임으로 공개한다. 작가의 오랜 친구이자 제작자로 일하고 있던 찰스 프로맨이 여배우 니나 브로치카울트에게 피터 역을 맡겨 영화로 공개한다. 그렇지만 당시 37세 중년 여배우가 맡은 피터팬 연기는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는 불운을 당한다. 베리는 쓰라린 경험을 보다 효율적인 발전책으로 활용해 자신이 메가폰을 잡고 원작의 주인공과 같은 10대 배우와 라스트 무렵에는 피터팬이 허공을 날아다니는 장면을 삽입시킨다. 이러한 시도가 별다른 기술적 테크닉이 삽입되지 않았음에도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여류 연극인 모드 아담스 주연의 연극이 1905년부터 공연돼 1915년까지 장기 공연되는 성원을 얻는다. 영국에서는 1906년부터 1914년까지 폴린 케이스가 주역을 맡은 피터팬이 공연돼 장수 인기를 얻게 된다. 1980년대까지 피터팬 배역은 주로 여성 연극인이 맡았다. 작가 베리는 특히 폴린 케이스가 원작의 묘미를 가장 충실히 표현해준 연기자라고 평가한다. 런던에서는 피터팬 연극은 장 포브스 로버트슨이 맡아 1927년부터 1935년 그리고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장기 공연된다. 1940년대 들어 런던에서는 헤일리 밀즈와 매기 스미스가 배역을 이어받는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모드 아담스를 필두로 마릴린 밀러, 에바라, 킬렌느 앤 에드가상, 아더 메리 마틴, 샌디 듀칸 캐시, 리그비 등이 배역을 맡아 연속 공개되는 등
브로드웨이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갈채를 받는다. 연극 외에 TV 미니 시리즈를 비롯해 월트 디즈니가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공개된다. 할리우드에서는 피터 팬 1924과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맡은 후크 1992 등이 선을 보이는 등 다방면의 예술 형식으로 공개된다. 마크 포스터 감독은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해서 네버랜드를 찾아서 2004를 공개한다. 런던에서 이름을 날리던 극작가 제임스 베리존이 뎁 켄싱턴 공원으로 산책을 하다 젊은 미망인 실비아 데이비스 케이트 윈슬렛을 만나게 된다. 그녀의 사명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피터팬을 구상했다는 픽션을 들려주고 있다. 찬드라 세카라는 애니메이션 피터팬 후크 선장과 결투의 날 2018을 발표한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에는 네버랜드에서 단 하루뿐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흥겨운 놀이를 준비하고 있는 피터팬과 친구들 앞에 라이벌 후크 선장이 출연한다. 네버랜드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비밀이 담긴 마법책을 손에 넣은 후크 선장. 피터팬과 웬디 일행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기 시작한다. 피터팬과 동료들은 악당 후크 선장 음모를 저지하고 위험에 처한 네버랜드를 구해내기 위한 모험담을 펼치게 된다. 2023년 월트 디즈니는 창립 100주년 기념작으로 액션 모험 극 피터 팬 앤드 웬디를 공개한다. 모험을 꿈꾸는 소녀 웬디를 방문하게 된 피터팬. 호기심 가득한 두 사람은 신비로운 요정의 도움을 받아 마법의 땅 네버랜드에 도착해서 흥미로운 모험 여행을 펼치게 된다. 피터팬은 시기를 초월해 다양한 소재를 추가시킨 작품이 꾸준히 흥행가를 녹화하면서 관객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얻어내고 있는 중이다. 4. 오즈의 마법사와 도로시 신드롬. 빅터 플레밍 감독의 오즈의 마법사 1939 주인공 도로시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평범한 시골 소녀가 세련되고 멋진 도시의 처녀로 변신해 낙원과 같은 천국에서 꿈에 그리던 호사스런 경험을 체험해보고 싶은 대다수 여성들의 잠재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여성들의 심리를 멜로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극심한 궁핍 시기였던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 폭력적이고 무심한 남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기혼 여성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현실 속의 고통을 잠시 잊는 것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처녀 시절 꿈꾸어왔던 영화 속 주인공이 스크린 밖으로 튀어 나와 자신이 평소 갈망하던 여러 가지 환상적인 체험하게 된다. 우디 알렌 감독의 카이로의 자줏빛 장미 1985를 비롯해 닐 라뷰트 감독, 르네 제뢰거 주연의 너스 베티 2001. 커피집 일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베티가 업무를 게을리할 정도로 즐겨보는 의학 드라마 속에 푹 빠져 자신이 드라마의 미남 남자 탤런트와 로맨스를 나눈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베티는 현실 생활 속에서는 마약 거래에 관여하던 남편이 마약 중개상에 의해 피살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등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다.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백일몽처럼 갈망해오던 환상 속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담아 여성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낸다. 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베르테르 신드롬. 사랑의 실패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괴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됐다. 원작이 1774년 출간된 뒤 많은 유럽 젊은이들이 소설 주인공 베르테르와 자신을 동일시해 모방 자살을 시도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일본의 경우 1998년 록그룹 엑스제팬 기타리스트가 자살한 뒤 여성 팬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2005년 2월 이은주의 자살 직후 한 달 동안 자살자 수가 하루 평균 0.84명에서 2.13명으로 늘어나는 후유증을 야기시켰다. 6. 바카 사탕과 리셋 신드롬. 컴퓨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잘못이 있나 살펴보지 않고 리셋 단추를 눌러 시스템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습성이 리셋 신드롬이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인간관계 등 실생활 속에도 리셋 증후군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쪽이 변화를 꺼리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 들지 않고 무조건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는 심리 때문에 리셋 증후군부터 리셋해야 한다는 우스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창동 감독의 바카사탕. 1999년 봄. 야유해. 영호 설경구는 40살이지만
변변히 내세울 직업이 없다. 젊은 시절의 꿈, 야망, 사랑.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중년이 된 것. 증권회사와 흡혈귀 같은 사채업자한테 모아놓은 돈을 모두 뺏긴다. 설상가상으로 동업하던 친구 놈한테 사기당하고 마누라한테 이혼당한다. 자식한테도 버림받자 삶의 희망을 잃은 그는 어렵게 구한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사내 광남의 손에 이끌려 첫사랑 수님 문소리를 만나게 된다. 20년 전 수님과 함께 소풍을 나갔던 곳에 찾아가지만 20년이란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 기찻길 철로 위. 영호는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절규를 외치지만 세찬 기적 소리에 그의 외침도 묻혀버린다. 과거 그때로 되돌리다, 재설정 완전히 다시 바꾸다라는 뜻의 리셋은 박하, 사탕 영호가 갈망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재설정을 버튼으로 시작된 리셋은 이제 정치, 문화,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정도로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다. 모방의 천재 일본 방송가에서는 재빨리 TV 시리즈 리셋을 제작, 방영했다. 일본 민간 방송 NTV에서 제작한 리셋은 주인공이 애인의 프로포즈를 받던 날, 점쟁이로부터 내일 애인이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듣지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한다. 다음날 공사 현장에 간 애인이 점쟁이 말대로 그만 사고를 당한다. 점괘를 믿지 않은 탓이라고 여긴 그녀는 산또 리셋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여성은 점괘에 집착하고 이런 애인의 행동을 보다 못한 남자는 떠난다. 좌절감에 빠질 때 그녀에게는 리셋 기회가 주어진다. 현대인들이 치열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외모, 학력, 성장 과정 등을 뒤바꾸거나 다시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고 있다.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이나 실수로 가득했던 과거를 의미있게 복원하고 싶은 리셋. 신드롬 마이너스. 주변 현실도 컴퓨터처럼 리셋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착각 현상 마이너스에 집착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현재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을 고수한 채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꼬집으면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일이 됐든 대인 관계가 됐든 간에 진심과 정성을 쏟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7. 스파이더맨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야누스 신드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언급된 성과 저택의 문을 지키는 신이 야누스로 알려져 있다. 고대 로마 토종신으로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물을 받았다. 문을 지키기 위해 보통 2개 혹은 4개의 다양한 얼굴을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야누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등은 선과 악, 적극 vs 소극 등 인간의 이중성을 거론할 때 단골로 인용되는 대상이다. 스파이더맨 32,007. 시민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토비 맥과이어. 갑자기 해고당한 연인 메리 제인 커스틴 던스트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는다. 신문사에서는 경쟁자 에디 브루기자, 베놈 토퍼 그레이스에게 밀려 메리처럼 졸지에 퇴출당하는 연쇄적 불운을 당한다. 갑자기 난감한 상황에 빠진 피터. 정체불명의 유기체 신비오트에 감염된 뒤 블랙슈트 스파이더맨으로 돌변한다. 한층 강력해진 파워를 얻게 된 스파이더맨. 부르의 특종이 날조된 것임을 밝혀내는 동시에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삼촌까지 죽인 샌드맨 토마스 헤이든, 처치은 물론 친구 해리 제임스 프랭코에게도 폭력을 휘두른다. 피터는 돌발 행동이 신비오트라고 둘러댄다. 실상은 그동안 피터의 분노와 복수심, 지나치게 착해 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또 다른 본성으로 노출된 것으로 이해됐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같은 인물이듯 스파이더맨에서도 늘 책임감 강하던 모습에서 이탈해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야누스 속성을 드러내 이목을 끌어냈다.